사전투표보다도 먼저 시작된 재외선거가 지난 2월 28일 마감됐습니다. 재외국민투표가 마감된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가 돌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해외에서 이미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6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 안철수 후보는 1년만 지나면 내가 그 사람을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거라는 거침없는 말도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하는 것은 적폐 교대라며 비난해왔고 새로운 시대가 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선 완주를 장담했던 안 후보는 돌연 단일화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로 지난달 28일에 마감한 재외선거에서 안 후보를 투표한 표는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재외국민 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외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표소 거리가 멀지 않더라도 재외선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같은 국민들의 노력을 함부로 짓밟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단일화 발표 직후 국민의당 누리집 게시판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탈당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지난해 3월 16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일주기를 맞아 다가오는 16일 오후 12시부터 조지아 주의사당 앞에서는 애틀랜타 아시안 정의연합 집회가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아시아 태평양계 AAPI 커뮤니티 리더들과 지역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유가족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애틀랜타 총격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시아 여성을 향한 폭력 범죄의 지속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내년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 후보지를 댈러스와 오렌지 카운티 두 곳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계 한상대회는 뉴욕, 댈러스, 애틀랜타, 오렌지 카운티 총 4개의 상공회의소가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재단은 지난달 현지 방문을 해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스티브 기자입니다. 애틀랜타가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는 2023년 미주에서 열릴 예정인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노력해왔으나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썸박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회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도 세계 한상대회 개최 유치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왔지만 아쉽게 됐다며 그동안 성원을 해준 한인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애틀랜타가 개최 후보지에서 탈락한 배경에는 행사장 시설이나 인프라 등이 타 도시와 차이를 보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측은 세계 한상대회 역사상 최초의 해외 개최지인 만큼 개최 도시의 컨벤션 센터와 호텔 등 시설 인프라와 동포사회와 현지 주류사회의 협력 가능성, 그리고 신청단체의 대회 개최 의지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 후보지로는 댈러스와 오렌지 카운티 두 곳으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한편 최종 결정은 4월 6일에서 7일 국회 세계 한인 경제 포럼과 연계해 제40차 세계 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선 넘는 발언과 조롱을 하자 우크라이나 내에서 반중 감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 유학생은 방공호를 대피하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질문에 일본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이 자국민의 신변까지 위협받자 중국인의 신분을 숨기라고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중국으로 올 기회다, 나이 어린 여성 난민을 중국에서 받아주자 등 성희롱 발언은 물론 러시아 침공을 옹호하는 발언 등을 쏟아내자 우크라이나 내에서 반중 감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화당 주 하원 지도부는 주 소득세율을 낮추고 표준 공제액을 인상해 연 10억 달러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제안 상정했습니다. 이번 소득세율 조정 제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재의 누진 소득세율을 최대 5.75%에서 고정 5.2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 공제액을 개인 2,7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부부의 경우 7,400달러에서 24,000달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빗 랄스턴 주 하원의장은 조지아주를 성장과 번영하는 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잉여 세금은 납세자에게 돌려주길 원한다며 이번 법안 상정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득세율 조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하 기록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정규 시즌 개막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노사가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정상 개막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롭 맨프레드 MLB 사무국 커미셔너는 노사 합의 실패로 인해 4월 1일 개막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팀당 162경기의 정규 시리즈 일정을 최대 156경기로 축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노사 합의 무산과 정규 시즌 일정 축소 책임은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취소된 경기는 다시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취소된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클라스 선수 노조 위원장은 구단 측이 직장 폐쇄라는 경제적인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구단과 사무국에 돌렸습니다. 한편 다음 노사 합의를 위한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접한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늦춰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유럽의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보의 고위 관계자가 2월 초 러시아 정부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확장 중단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관계자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거나 최소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애플이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러시아에서 제한하고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매체인 알티뉴스와 스푸트니크 뉴스를 내려받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러시아 제재에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마저 러시아 내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면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들의 현지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보잉, BMW 등 각국 민간 기업도 러시아 제재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H2B 비자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전문직 임시 취업 비자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2022 회계연도 하반기 즉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할당된 33,000개의 H2B 비자가 지난달 25일을 기해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H2B 비자는 1년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33,000개씩 모두 66,000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H2B 비자 쿼터 소진으로 지난달 25일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반송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스티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3일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077만 3,666명, 누적 사망자는 97만 9,84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3,79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61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입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1만 3,823명, 누적 사망자는 29,9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5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99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2,488명, 누적 사망자는 1,96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0명,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3,083명, 누적 사망자는 1,67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